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기소개할 건 특별히 없습니다. 애 아빠고요. 예, 우리 딸이 200일이 다 됐습니다. 무반응이네요. 아무튼, 안 중요하고요. 일단은, 와주셔서 감사하고, 첫 시간이니까 OT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연기 때 1년 전체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제 1기에 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기 때는 이제 이론 수업도 하지만은, 이제 답안 작성도 좀 수업이 들어가요. 답안 작성도 좀 수업이 들어가는데, 수업 중에도, 아유, 죄송합니다. 예. 수업 중에도 조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또 숙제도 나갈 거고요. 숙제는 뭔지 아시죠? 숙제도 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페에 보면은, 이 답안의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답안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이론 파트도 있지만은, 이 적용하고 결론 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네, 카페에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적용 과정에 관한 강의가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좀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거 혼자서 타이핑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봐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봐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타이핑이 워낙 느립니다. 타이핑이 워낙 느리고 또 오타도 많이 내다 보니까 막 타자 보고 쓰다가 틀리면은 다시 백스페이스로 지우다가 또 다시 쓰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키보드를 보고 쳐요. 그래서 아마 좀 다소 답답할 텐데 한 1.5배속 이상으로 들으시면은 그래도 좀 들을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자기 전에 들으면은 아주 여러분들 잠 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사실은 요 강의가, 여기 있는 요 강의가 25점에 쟁점이 한 개인 경우 요거를 이제 대비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적용 과정을 길게 뽑아볼까, 요거를 고려해서 만든 강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이나 혹은 이전 최근 한 2, 3년 정도를 예로 들면은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25점의 쟁점 하나짜리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아예 쟁점 하나짜리 문제가 아예 없어서 여기 있는 요 컨텐츠는 25점의 쟁점 하나인 경우를 대비해서 길게 뽑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적용 과정을. 근데 작년처럼 25점에 쟁점이 만약에 2개 이상이 들어있다 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길게 쓰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막 길게 25점의 쟁점 2개인데 출제자가 2개를 물어봤던지 말던지 나는 하나만 열심히 쓰겠다, 그런 식으로 당연히 시험을 보면은 다른 선택지가 없죠. 그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냥 어디에 합의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25점의 쟁점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 등장할까봐 요거 업로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시험장 가서 25점의 쟁점 2개인데 여기에서 강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길게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 탈락입니다. 알겠죠? 혹시라도 25점의 쟁점 하나가 나올 상황을 대비해서 설명한 거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모의시험을 보거든요. 모의시험을 보는데, 모의시험은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를 좀 봐주세요. 미안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이면에 몇 회부터 시험이 있죠? 보일 텐데요, 눈에? 눈에 보이실 텐데 몇 회부터 있어요? 5회부터 있죠? 5회부터 있는데, 마지막 날까지 쭉 있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쭉 있는데, 시험 범위는 지금 딱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시험 범위는요, 4칸 전이에요. 4칸 전이에요. 그리고요, 누적 없고요. 그냥 4칸 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그냥 대상이에요. 그럼 두 번째 모의고사는 어디예요? 대상이죠? 대상인데 선생님 첫 번째 대상과 두 번째 대상이 뭐가 다르냐?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그냥 대상이에요. 아, 불친절하다. 맞아요. 불친절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고요. 그냥 대상이 양이 많거든요. 그냥 다 2번 공부하세요. 대상을 뭐 반으로 쪼개서 앞대가리에서 내겠지 이런 생각은 뭐 그냥 추측일 뿐이고 본인의 그냥 다 2번 정도 공부를 하셔라. 알겠죠?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칸수를 셀 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9회차 모의시험은 어디에서 시험 범위가 어디죠? 9회차. 병합, 소송 참가, 소변경 여기에서 나온다 요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모의시험 관련해서 조금만 얘기 드릴게요. 요거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실강으로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좀 일기 때 모의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은 본인들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거 모의시험 보는 거 다 돈이에요. 진짜로요. 예. 다 돈이에요. 누구 돈이냐? 제가 돈이 들거든요. 이거 시험 보는데 믿기 싫으면 많은데 저는 그냥 진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다 돈 들여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이 고시촌 안에서 신림동 안에서 모의시험을 뭐 2번만 보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3번만 보는 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저 7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응시를 해주셔야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돈 쓴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랑도 좀 있는데 이 실강 보시는 분들 보면은 답안을요 제때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7회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안 왔어. 안 온 이유는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졸립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녁이니까 대체로 졸릴 일은 많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하여간 안 왔어. 안 왔는데 7회 때 못 왔으니까 7회 때 거 그냥 8회 때 이렇게 밀어놓고 그러시는 분들이 해마다 꼭 있었어요. 해마다 꼭 있었는데 제가 요 전에 노동 커리큘럼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하도 뭐라 그랬더니 올해는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올해 1기에는. 근데 올해 2기에는 그런 분 생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생길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때 그냥 딱 해당 사항이 있는 답안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또 이거 따로 해결 못 해드리고요. 이 온라인은 이 학원에서 공지가 분명히 돼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업로드를 해라 라고 공지가 돼 있을 텐데 요것도요 여러분들 공지대로 해주시고요. 이 공지대로 안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처리해달라 요거 제가 처리 못 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해달라 요거 처리 못 해드리고요. 온라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실강 분들 제가 온라인 분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실강 분들한테도 방금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딱 그때그때 답안을 내고 그 외에는 안 된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 뭐 이게 그러면은 실제 시험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실제 시험 당일날 안 가가지고 나중에 산업인력공단에다가 내가 따로 써왔는데 받아주세요. 그러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임마 네가 산업인력공단이야?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룰대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그 룰대로 공지된 대로 업로드 해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달라 이거 제가 처리 못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모의시험은요 모의시험은 점수가 없어요. 점수가 없고 등수도 없고 그럼 뭐가 있냐? 잔소리가 있어요. 모의 점수 등수 없이 잔소리만 있고요. 여기 점수랑 등수 요런 거 넣으면요 조금, 뭐랄까,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 어차피 점수랑 등수 윗부분에 다 차지하거든요. 그래요. 저도 여기에서 원투데이 있었던 거 아니라서 알아요. 그래서, 일기 때 점수랑 등수 나오면은, 아이씨, 이거 나랑 안 맞네. 그리고 접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랑 등수는 없고 잔소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고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지금은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그 편차를 줄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 앉아 계신 분 보니까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69점 정도 맞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근데 편차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숫자만 들어봐도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굳이 등수를 가리면은 의욕만 꺾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잔소리를 일기 때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잔소리 있잖아요. 제가 그 첨삭하시는 노무사님들한테 되도록이면은 좀 기분 나쁜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보면 사람이 성격상 기분 나쁜 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다 좋은 의도로 하는 걸 테니까 이분들하고는 트러블 안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노무사가요 우리나라에 워낙 몇 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트러블 굳이 부딪히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분들하고 나가면요 여러분들 부딪힐 확률 엄청 높거든요. 시험 합격하면요. 그러니까는 진짜예요. 노무사가 진짜 몇 명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굳이 싸우지는 마셔라. 알겠죠? 그리고 여기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험이 스트레이트로 있어요. 시험이 스트레이트로 있다 보니까 첨삭하는 노무사님들은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답안은 계속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오늘도 시험 보고 내일도 시험 보고 모레도 시험 보고 막 이래갖고 시험 막 이렇게 쭉쭉 빠지면은 첨삭하시는 노무사님들은 이거 막 다 하지도 못했는데 또 막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답안이.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시긴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긴 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돈을 비교적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비교적 좀 드리는 편이어서 열심히 하시긴 하실 건데 요는 뭐냐면요. 생각보다 빨리 쳐낼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뭐랄까, 저를 볶지는 마셔라. 이거 부탁드릴게요. 저를 볶는다고 해서 저게 빨리 처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짜증만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왜 빨리빨리 못하냐라고 저를 볶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후라이팬에다 땅콩 볶듯이 막 볶는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볶인다고 해서 그대로 첨삭하시는 노무사님들을 그대로 볶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가 볶였다고 가서 똑같이 볶아버리면은 저도 되게 별로인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쉽게 말해서 누가 나한테 짜증내니까 나도 남한테 짜증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뽑아낼 테니까, 빨리 쳐낼 테니까, 볶지는 마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저게 빨리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0.00001%라도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빨리 쳐내야죠.
근데 저걸 빨리 뽑아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느는 것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예, 어쨌든 반드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요 이론 파트 설명은 일단은 연기 강의를 들었다 정도로 생각하고 설명을 할 거고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라고 하신다면요, 안타깝지만 제가 그 부분은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은 처음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 하는 사람 맞춤형 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수가 듣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맞춰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처음 행정쟁송을 요걸로 시작하는 거라면은 만약에 못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다른 방안을 한번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네 연기 강의가 아니면 괜찮냐? 괜찮을 수도 있고요.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고 연기 때 봤던 거에다가 이제 추가로 해서 판례를 조금 더 볼 건데 크게 많이는 안 볼 거예요. 조금 더 볼 건데 크게 많이는 더 안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갑자기 난이도가 팍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강의를 할 거고요. 근데 문제는 딱 거기에다가 이제 답안 작성하는 거 요게 하나 추가될 뿐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만 하시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열심히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자, 저희가 취소 소송을 나갈 건데요. 취소 소송을 나갈 건데 이 취소 소송에 소송 요건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 기억이 안 나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봐요. 대상 적격이 있고요. 원고 적격이 있고요. 소외 이익 있고요. 피고 적격이 있고, 제소기간, 그 다음에 관할, 그 다음에 전치주의가 있었죠. 그죠?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전치주의는 원칙적으로 소송 요건이 아니고, 예외적으로만 소송 요건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관할은 소송 요건이지만 요걸로 각하 판결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죠? 뭘로 처리하죠? 이송으로 처리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피고 적격은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오랜만에 조문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은 13조에 이제 피고 적격이라고 되어 있죠? 13조에 피고 적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조의 표제가 뭡니까? 피고 경정이죠? 이 경정이라는 건 고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고를 잘못 골랐을 때 각하 판결을 하지 않고 뭘로 처리하면 됩니까? 14조에 경정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됐죠? 나머지는 다 소송 요건으로 요거를 갖춘 소송을 적법한 소송이다 라고 해서 본안 판단을 하고 본안 판단을 거쳐서 인용이나 기각 판결을 하게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소송 요건을 못 갖춘 거를 이제 부적법한 소송이다 라고 해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무슨 판결을 하죠? 각하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저거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주 교양적인 내용을 조금만 볼게요. 빨리 볼게요. 형아들 110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110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소송의 개관이라고 돼 있는데 자, 거기 서설에 한 3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 3줄 정도 행정소송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한 3줄 정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으로 가면 행정소송의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법전 핀 김에 3조 한번 봐보세요. 3조.
3조 보시면은 행정소송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예, 항고소송이 있고요. 항고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요. 당사자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민중소송이 있고요. 기관소송이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3조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조로 넘어가면은 이 항고소송을 또 세분화되어 있죠? 무슨 소송이 있어요? 취소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럴 때 로마자 2번으로 넘어가서 아라비아 1번은 지금 제가 칠판에다가 뿌려 놓은 거죠? 그죠? 아라비아 1번 칠판에 뿌려 놓은 거고, 아라비아 2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주관소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관소송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소송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주관소송에 해당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2번을 보면 객관소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위해서 다투는 소송이죠. 자, 여기 있는 요 두 개가 객관소송에 해당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3번으로 넘어가면 성질상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에 형성소송이라고 되어 있죠? 형성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성소송은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죠? 그러면은 형성 판결은 뭐가 있는 판결이에요? 예, 형성력이 있는 판결이잖아요. 그죠? 형성력이 있는 판결인데, 여기 있는 이 형성력이 뭔지 기억나세요? 법률, 내가 다 얘기할 것 같네. 관계를 발생, 변경, 그 다음에요. 소멸시키는 힘, 요게 이제 형성력이죠. 그죠? 그리고 형아들, 이 법률 관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돼요? 권리 의무 관계죠.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힘이 있는 형성력이 있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형성소송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취소소송이 형성소송이죠.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해요? 소멸시키는 힘이 있는 소송이잖아요. 그죠? 형성소송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으로 넘어가면 확인소송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 확인소송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여기 확인소송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가 확인소송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당사자 소송은 대부분 이행소송입니다.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할게요. 뭐, 전부는 아니에요. 확인소송도 있어요. 인데, 형아들 이행소송이 뭔지 기억나요? 이행소송이?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죠.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인데, 그럼 이행 판결은 뭘 이행 판결이라 그래요? 딱 두 글자만 답변하면 돼요. 네, 명령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요게 이행 판결이죠. 명령하는 판결, 그게 이행 판결이잖아요. 그걸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이행 소송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민사소송의 대부분이 이행 소송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이행하라.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라 라고 돼 있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라고요. 그죠? 요런 게 이행 판결이다. 그죠? 이행 판결. 이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이행 소송인데, 여기에 있는 이 당사자 소송이 상당수가 이행 소송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객관식 보기로 좀 등장을 하는 건데, 저희 시험에서는 대부분 안 나와요. 안 나오고요. 자, 아라비아 2번에 보면 사법 본질에서 오는 한계라고 되어 있고, 아라비아 3번에서 보면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 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비아 2번은 사법 본질에서 오는 한계는 그냥 형들이 읽어보고 싶으면 읽고요.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3번은요.
자, 통치행위부터 해서 쭉 다 안 읽어도 돼요. 쭉. 예. 수험에 다 필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주관식 논술형. 다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115페이지 양가로 4번을 보면은 의무이행 소송 또는 적극적 형성 소송 인정 여부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요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그냥 교과서 뺏기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 왜냐면은 저도 교수님들 교과서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무슨 신림동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이 자기 독자적인 견해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독자적이어도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교과서 뺏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거긴 이제 수험적으로 영향가 없는 내용이다. 자, 엉아들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양가로 4번 보면은 자, 엉아들 저희가 이 행정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상황은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안에 90%가 들어가요. 당사자 소송 제외하고. 자, 갑이 있어요. 자, 갑이 있고요. 행정청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행정청이 갑한테 침익적 처분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침익적 처분을 하고요. 자, 갑이 여기 있는 이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여기 있는 침익적 처분을 뭐 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 행정청한테 수익적 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나한테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 영업허가를 해달라 라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뭐 하는 상황이에요? 거부하는 상황.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갑이 행정청한테 수익적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 있는 얘가 수익적 처분을 이 거부 말고 뭐 해주는 상황이 있어요? 해주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이면 지금 기분이 어때요? 신나겠죠? 영업하라고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영업허가를 해줬네요. 그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익적 처분이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수익적 처분이 거슬리는 사람이 요걸 다투는 상황.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갑이요. 자, 행정청한테 또 수익적 처분을 또 뭐합니까? 신청을 했는데, 거부도 아니고 수익적 처분도 아니고 뭐하고 있는 상황이요? 가만히 있는 상황이 있어요. 가타부타 반응도 없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법에서 공부하는 상황은 90%가 이 네 가지 안에 들어와요. 한 바퀴 돌아보신 분들은 알겠죠. 여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걸. 그죠? 요 네 가지 상황인데, 자, 보세요. 자, 봐봐요. 자, 여기 이 거부를 취소하면은 반드시 수익적 처분이 날라옵니까? 엉아들이 한 바퀴 돌아본 결과 저 거부를 취소하면은 수익적 처분이 반드시 날라와요? 수익적 처분이 왜 안 날라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꽤 계신 것 같아요. 무조건 저 거부 취소하면 수익적 처분이 날라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딱 보니까 계신 것 같은데, 좋아지겠죠. 아니,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올해 이번 커리큘럼이 작년 9월에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또 편차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편차가 조금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반드시 수익적 처분이 날라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지금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기속력 파트를 조금 공부를 하신 거고 왜 수익적 처분이 안 날라오는지를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봐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부작위 상태는 어떤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소송 형태 중에. 예. 요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요걸로 다퉈야 되는데, 그러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수익적 처분이 날라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 게 위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행정청은 가만히 있는 게 위법하다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안 있으면 되잖아요. 맞죠? 가만히 있는 게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가만히 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하는 게 수익적 처분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거부 처분이 취소됐다라고 해서 또 수익적 처분이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망스가 생겨나는 거죠. 로망스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냐? 혹시 법원이 여기 있는 이 피고인 행정청한테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여기 있는 갑한테 직접 수익적 처분을 해줄 수는 없겠느냐. 요런 로망스가 생겨나는 거예요. 요런 소송은 혹시 안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양가로 4번에 의무 이행소송이라고 돼 있는데 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네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행소송. 뭐요? 법원이 여기 있는 피고한테 뭐 하는 소송이요? 너 처분해 라고 명령하는 소송. 혹은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해버리는 소송. 그게 뭐예요? 거기 적극적 형성소송. 요런 게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적극적 형성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해서 학설이 크게 형아들 찍어보세요. 긍정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예, 부정설이 있겠죠. 근데 여기다 한 칸 더 있잖아요. 그럼 무슨 설도 있겠어요? 이 중간에 뭐 어떤 견해가 있겠죠. 그거를 절충설이라고 부르던 제한긍정설이라고 부르던 뭐 엉아들 맘대로 불러도 돼요. 되는데 뭐 절충설이라고 할게요. 앞에 절충설이라고 하시니까. 자, 여기 있는 이 긍정설은 아까 전에 행정소송법 3, 4조에 나와 있는 요게 뭐다? 요게 뭐에 불과하다? 예시에 불과하다. 저거는 하나 여러 가지 예를 든 거고 이런 거를 안 된다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있는 부정설은 저기 있는 3, 4조의 종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예,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다. 입법부가 요것만 딱 허용한 거고 다른 거는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법부가.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절충설은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요. 거기 115페이지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거예요. 뭐예요? 1, 4, 회, 다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죠? 행정청이 1차적 판단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처분 요건이 일의적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주 수준 낮게 얘기하면은 어떤 처분이 나올지가 뻔하고 이런 얘기죠. 어떤 처분이 나올지가 뻔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만 이행소송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판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어떤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 어떤 입장이에요? 찍으면 되잖아요. 1, 2, 3 뭐예요? 예, 판례 입장은 여기 있는 요 부정설 요 입장이죠. 자, 근데 판례가 이 부정설의 입장인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9월이나 10월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썩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썩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판례가 부정설을 취하는 논거가 뭐예요? 삼권분립이에요. 삼권분립. 그잖아요. 그런데 물론 판례가 삼권분립 때문에 라고 한 적은 없어요. 삼권분립 때문에 라고 한 적은 없는데 부정설을 취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학설도 그렇고 삼권분립 때문이에요. 근데 형아들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삼권분립은
소중하다고? 아니, 형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도 82년 개띠인데, 저도 살면서 처음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겪었냐라고 하면은 저도 모르죠. 그 뭘 겪었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저도 40대 중반인데 처음 겪었어요. 그래서 상권분립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를 근래에 좀 많이 느꼈거든요. 야, 너 누구 편이, 아니, 누구 편이 아니고, 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삼권분립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를 근래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죠? 자, 봐봐요. 형아들, 얘네는 뭐 해야 돼요? 법 만들고, 그죠? 얘네는 뭐 하고요?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해야 돼요? 집행한 거. 판단하고, 만들고, 집행하고, 판단하고, 만들고, 집행하고, 판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집행할게.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사후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후적으로. 그죠? 근데, 아니, 우리가 먼저 판단할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판례 입장이 더더욱 맞다. 그죠? 그잖아요. 입법부가 허용한 것만 해야지. 왜 입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걸 해요? 그잖아요. 법에서 허용하는 걸 해야죠. 그게 법치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형아들, 저 자식이 정치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누구 편도 아니고요. 그냥 상권분립이 소중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혹시 상권분립이 안 소중해요? 상권분립이 안 소중하면은 저기 요렇게 딱 쪼개져 갖고 여기 위쪽에 상권분립이고 뭐고 없는 데가 있어요. 상권분립이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데가 있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로 아니 11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예방적 금지 소송 또 부작위 청구 소송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잖아. 자, 그럼 봐봐. 요런 로맨스가 또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 있는 갑이 지금 일단 쳐맞고 나서 나중에 없애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자, 이왕이면 쳐맞기 전에 미리 막으면 좋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요 그림 보세요. 여기 있는 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을 입장에서. 여기 있는 을 입장에서는 수익적 처분이 날라와서 피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없애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수익적 처분, 그러니까 얘한테는 수익적 처분이죠. 얘한테 수익적 처분이 안 날라가면은 피해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막으면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방적 금지 소송 또는 부작위 청구 소송은 저런 거예요. 처분 날라오기 전에 미리 막는 건 혹시 안 되냐? 라는 거죠. 미리 막는 건 안 되냐인데 학설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형아들 한번 들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은 미리 막으면은 행정청이 어떤 집행을 하기 전에 법원이 미리 판단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뭐에 어긋나요? 상권 분립에 어긋나죠? 입법부는 법 만들고, 행정은 그거 만든 거 집행하고, 사법부는 그 집행한 걸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요게 상권 분립에 맞겠죠? 그죠? 서로 권한을 침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1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판례 입장도 부정설이고요. 그러니까 판례 입장은 건물의 준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는 어떤 거예요? 침익적 처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삼자한테 수익적 처분 날아가는 걸 막아달라는 거예요? 딱 내용 보면 알지 않겠어요? 삼자한테 수익적 처분 날아가는 걸 막아달라라는 거죠. 그죠? 그걸 하면 안 된다. 아니 설마 나한테
건물 준공해주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잖아요. 삼자한테 준공 처분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요런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상권 분립 차원에서 판례 입장이 맞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외적으로 만약에 입법부가 즉 국회에서 의무이행 소송이나 혹은 적극적 형성 소송이나 혹은 부작위 청구 소송 요런 거를 허용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비로소 해도 되겠죠. 사법부가. 그죠? 네, 현행법상으로는 저런 소송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됐죠? 자, 그런 거고요. 그런 거고 형아들 오늘 나간 프린트 중에 연기 숙제라고 있어요. 연기 숙제. 있는데, 예. 미안한데, 그 오늘 나간 것 중에 연기 숙제에 앞서서 추가 자료 1 한번 꺼내 보실래요? 추가 자료 1이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가 하나 있어요. 일단은요, 추가 자료 1에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첫 출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첫 출연에 관해서 작년 11월에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던 이론이에요. 거기 판례 번호 박힌 거 보이죠? 작년 11월 중순 이후에 선고됐던 것 같은데 새로운 이론이 선고됐고요. 요걸 뜯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출연 파트에다 쏙 넣어놓으세요. 알겠죠? 요건 버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없었던 이론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선고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선고된 거여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한 장 딱 뜯어가지고 넣으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이따가 보고 숙제를 한번 꺼내보세요. 제가 없네요. 제가 없어요. 잠깐만 볼게요. 예. 아까 줬는데 조교님이 아까 조교님이 잠깐 줬는데 연기 숙제를 일부를 좀 프린트를 했거든요. 연기 숙제 중에 일부를 프린트를 했는데 그 제 카페에 연기 숙제가 전부 다 업로드가 돼 있어요. 이거를 저 방금 전에 깜짝 놀라고 귀까지 빨개졌어요, 지금. 왜 나는 없을까? 그러니까 근데 조교분이 저 준 거를 앞에 계신 분한테 드렸어요. 이거 오늘 거 프린트라고. 예, 이따 다시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가 카페에다가 연기 숙제를 전부 다 업로드 해놨거든요. 전부 다 업로드를 해놨는데 이 연기 숙제를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아갖고 갖고 오세요. 알겠죠?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아갖고 갖고 오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답안 작성에 관해서 좀 연습을 할게요. 알겠죠? 답안 작성에 관해서 좀 연습을 하는데 그 의무이행 소송이던 지금 딱 2개 배웠잖아요. 의무이행 소송 내지는 적극적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소송, 즉 부작위 청구 소송. 요거 딱 배웠죠? 여러분들이 어떤 게 요런 걸 물어보는지 느낌을 딱 잡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과연 이걸 물어보는 것이냐. 자, 좀 옆에 사람 좀 보여주세요. 혼자 보지 말고. 있어요? 예. 있었는데 줬구나. 예. 자, 거기 있는 연기 숙제 1을 보면은 A사가 B를 상대로 법원이 B에게 450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A사가 B를 상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A사가 B를 상대로 요건 무슨 말이냐면요. A가 원고고 B가 피고인데 이 말이에요. 법원이 B에게, 즉 법원이 피고에게
정원을 450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명하는 판결이 무슨 말이에요?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가능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뭘 물어본 거예요? 이행 소송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행 소송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형아들 방금 전에 시간을 벌써 10분 이상을 써가지고 쎄 빠지게 얘기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건데, 자, 봐봐요. 아마 요즘 트렌드대로라면은 요럴 겁니다. 요즘에 이제 25점에 쟁점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짜리가 없었어요. 작년에는 아예 없었고요. 그러니까는 쟁점 하나당 그냥 단순 계산하면 12.5점이잖아요. 12.5점. 그러면은 우리가 답안이 몇 면이죠? 동아들? 네, 20면이잖아요. 20면. 20면에 몇 점이에요? 100점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20면에 100점을 주잖아요. 답안 20페이지 주면서 100점짜리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단순하게 쪼개보면은 25점이면은 몇 면을 써야 돼요? 5면 쓰면 돼. 산수 괜찮아요? 요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요렇게 하면은 5면 요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25점에 5면 쓰는 거잖아요. 근데 25점에 요즘에는 2개를 주기 때문에 5면 쓰면 큰일 나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은 만약에 25점에 쟁점 2개면 몇 면씩 써야 돼요? 2.5면 정도 써야 돼요. 혹은 요것보다 살짝 안 되던가. 그죠? 그렇지 않으면 답안을 또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시험장에서. 맞죠? 뭐 그럼 답안을 또 달라고 하는 게 나쁜 거냐?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한 2.5면 정도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의무이행 소송이나 적극적 형성 소송 내지는 부작위 청구 소송 있잖아요. 요것도 실제 나오면은요. 15점에서 10점 정도 배점으로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은. 됐죠? 그래서 요것도 한 2점 몇 면 정도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이제 답안의 기본 포맷이 등장을 하는데, 자, 형아들. 자, 여기 봐봐요. 25점에 쟁점이 하나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논점의 정리 또는 쟁점의 정리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해주면 되고요. 뭐 해주라고요? 문제 제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는 뭐 써야 돼요? 예, 이론 파트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는 뭐 쓰면 돼요? 예, 적용 파트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에는 결론 파트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배점이 20점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고요? 20점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굳이 시간 없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적용 및 결론 이렇게 해서 그냥 한목차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20점이 안 된다. 20점 미만이다. 라고 하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론 파트에는요.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론을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의무이행 소송, 의무이행 소송 맞죠? 의무이행 소송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이론이 들어가 있나. 아니 뭐 오래 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여러분들 그냥 쭉 대각선으로 훑어도 그 이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이론 쭉 들어가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검토 의견은 부정설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 학, 판, 검 이 구조로 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의무이행 소송이 가능하냐라는 거고, 그죠? 그 구조로 쭉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제 여기 그 다음에 학설, 물론 저는 거기다 견해 대립이라고 썼지만 학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인데 여기에는 부정설이 맞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용 파트에서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명령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느냐. 근데 이론 파트에서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적용 파트에서도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론 파트에서 검토를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적용할 때 될 수도 모르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놀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출제자 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파트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은 적용과 결론 파트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그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엉아들 이거 읽는데 절대 10분 안 걸려요. 스스로 다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40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올랄라 7페이지. 자, 7페이지, 407페이지 갈게요. 자, 거기에 보면 20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20회에 1번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이상한 문제 안 나오거든요. 뭐냐면 1번 문제 보면은 점수가 몇 점짜리예요? 50점짜리죠?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 어려워요, 문제.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작년 시험장에 가서 답 한 문제도 못 맞추고 다 틀리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때는 문제가 좀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허접한 수준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관할행정청은 갑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됨에 따라 동어업면허 연장을 허가하여 새로의 어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면적을 종전 어업면허 면적보다 축소하였다.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느냐라고 돼 있는데 쟁점이 지금 질문이 두 개죠. 법령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다음에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 쟁점은 뭐예요? 법령 취소가 가능하냐라는 거잖아요. 와, 나 오늘 처음 공부했는데 나 알 것 같아. 아까 전에 이거 취소 소송 이거 법령 취소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시험장에 앉아갖고 또 틀리겠죠. 그죠? 저 취소하는 소송은 뭘 취소하는 거예요? 처분 등을 취소하는 거죠. 법을 취소하는 게 아니죠. 법을 취소하는 소송 없어요. 그죠? 없어.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뭐예요? 뭘 청구한대요? 처분을 청구죠. 앞에 있는 건 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냥 꾸며주는 말이고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지금 이거는 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처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법원아 나한테 처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적극적 형성소송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적극적 형성소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거는 만약에 이제 50점짜리지만 그 뒤에 게 25점짜리로 따로 나왔다라고 하자고요. 처분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냐. 그럼 처음에는 뭐 쓰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암기 못하면요. 저 오늘 집에 갈 때 계단으로 안 내려가고 여기 창문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거 못 외우면요. 처음에는 뭐 써요? 네,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뭐 쓰고요. 이론 파트 쓰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똑같아요. 방금 본 거랑 연기 거 본 거랑 의무이행 소송이나 적극적 형성 소송 인정 여부, 그 다음에 문, 학, 판, 검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뭐예요? 부정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부정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써야 돼요? 안 돼. 이렇게 써야죠. 그잖아요. 안 된다고 써야 되잖아요. 앞에 거 봤던 거랑 똑같아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됐죠? 자, 형아들. 잠깐만 저 봐볼래요? 제가 사실은 그 2기 때 쓰려고 문제를 좀 아껴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냥 지금 썰로 한번 풀어볼게요. 썰로. 여러분들, 매년 초에 무슨 시험이 있어요?
변호사 시험 있죠? 변호사 시험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나왔는데 못 맞추면은 나 창문으로 집에 갈 거다. 창문으로 집에 갈 건데 등장인물이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 어쨌든 행정청이 있고요. 여기 갑이라는 친구가 있고 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얘가 수익적 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수익적 처분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여기 있는 얘가 수익적 처분을 하지 말아라 라고 소지기하는 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변호사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물어보는 거예요? 예방적 금지 소송 물어보는 거죠. 처분을 못하게 막아달라라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만약에 못 알아들으셨으면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 기도를. 좀 집중하게 해주세요. 라고, 뭐, 기도의 대상은, 뭐, 누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게 뭐, 부처님이어도 좋고, 뭐, 기도를 꼭, 기독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천주교도 하고, 뭐, 혹시 다른 종교는 안 하나요? 그, 알라, 거기는, 기도 안 하나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집중하게 해달라고. 방금 저거는요,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처분을 미리 막아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부작위 청구 소송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한 초필살기도 아닌데 나중에 이기 때 써먹으려고 아껴놓고 있어요. 뭐. 근데 아무튼 안 중요하고 417페이지 가보세요. 자, 417페이지 가보시면은 22년 문제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22년도 지금 트렌드하고 안 맞아요. 근데 물음 2를 가보세요. 1번에. 위 사안에서 병이 토속 채취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인데 위에 거 읽어볼 값어치도 없어요. 병이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을이 이 사건을 처분하기 전이라면 갑은 을이 이 사건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의 제기가 허용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을이 뭘까? 누굴까? 행정청이에요. 저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소제기가 허용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것도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예방적 금지 소송, 부작위 청구 소송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봐봐요. 처음에는 뭐 써야 돼요? 이런 거 써야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요. 이거 써야 되는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차피 결론은 뭐예요? 부정설이죠. 그죠? 부정설이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된다 해야겠죠? 네.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론 파트도 문학 판권 구조로 그냥 쭉 써버리면 됩니다. 지금 같으면은 요런 문제를 30점으로 낼 리가 없죠. 이때 당시에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딴 걸 30점을 내냐 라고 말이 많았는데 뭐 안 중요하고 지금 같으면 10점이나 15점으로 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자,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앞으로 쭉 돌아가세요.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116페이지까지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깔끔하게 취소소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